GS건설이 포항에 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각종 하자와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음주를 한 채 근무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원전 사고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매주 한 번 이상 포항 환동의 본부로 출근하기로 약속하고 오늘 첫 일정을 가졌습니다. 과거처럼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지역 발전의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 건설사가 포항에 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각종 하자와 부실 시공 의혹이 드러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 공사가 덜 된 상황에서 건설사가 무리하게 사전 점검을 추진했다며 포항시에 강력한 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아파트의 하자 점검을 온 집주인은 문을 열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 전체가 물에 잠겼던 흔적이 남아있고 바닥에는 보일러 배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건조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참 기분 나쁜 게 그렇게 처음부터 거짓말로 얘기를 하고 와보니까 사실이 아니고 또 저희도 뭐 일군 업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하자가 너무 황당스러워갖고 참 실망이 큽니다. 또 다른 집의 욕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여기저기 갈라져 있고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는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다용도실 수도 설비 요구가 묵살됐고 동의 없이 에어컨 배관 위치가 바뀌는 등 당초 설계 도면과 다른 시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여기 통신단지 아니냐? 마루에는 담뱃불 자국과 녹물이 스며 있고 외벽 페인트 칠부터 타일, 도배까지 견본 주택처럼 시공된 집은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분양 당시 포항에서 제일 비싼 분양가로 논란을 일으켰던 아파트였지만 대기업 브랜드만을 믿고 전 재산을 맡긴 입주 예정자들은 허탈할 뿐입니다. GS건설 측은 계약자들이 요구한 하자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포항시가 준공 승인 전에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자이 시공 논란은 국내 아파트 선분양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와 부실 시공으로 고통받게 될 1,600여 세대, 약 4천 명의 입주 예정자들은 준공 승인과 관련해 포항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와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 포스코의 해외 부실 투자와 비리 등의 의혹에 대해 검찰에 5건이나 고발이 접수된 상태인데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갈수록 비리 규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세청이 최근 포스코에 대해 실시 중인 세무조사도 자원외교 부실 투자 등 기존에 제기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각종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포항 환동의 본부로 공식 출근해 간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지사는 환동의 본부를 경북 동부청사로 승격시켜 남북 경협시대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안동에서 150km를 달려 포항에 도착한 이철우 도지사. 가장 먼저 회의 전에 차를 내오는 문화를 질타하며 앞으로 형식적인 의전과 격식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또 도지사한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지사 인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환동의 본부가 동부청사로 승격되면 직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도청 직원들이 포항 근무를 기피할 경우 현지에서 채용하겠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저는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자가 없으면 여기에서 채용을 또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또 최근 청와대 방문을 통해 원전해체연구소 지역 유치와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영덕에 지원된 원전 유치 지원금 380억 원을 지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과 수석들 회의를 하는데 380억 원을 지금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대안 사업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환동의 본부를 찾아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이철우 도지사. 도지사가 환동의 본부에 자주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동해안 발전이라는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받는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영일대 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바지선을 추가로 동원하고 음향시설을 확대 설치해 관람 품질을 높였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영국의 주빌리 팀이 국내 축제 최초로 참가합니다. 메인 행사인 영국과 중국, 한국 팀의 국제불꽃쇼는 28일 토요일에 열리며 포항제철소 경관 조명쇼도 신설됐습니다. 연속 기회, 구멍 뚫린 원전 안전. 오늘은 원전 종사자들의 음주 근무 실태를 고발합니다. 자칫 국가적 재앙을 부를 수도 있는데 원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정비해온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최근 발생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의 원인은 지시를 잘못 이해한 작업자의 어이없는 실수였습니다. 이렇듯 원전 사고의 상당 부분은 인적 실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전 운전원은 근무 전에 자체 음주 측정을 해 부적격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최근 6년간 한수원 소속 원전 운전원 21명은 경찰청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짧게는 11분, 길게는 32시간 이내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월성과 한울원전 소속 3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출근에 근무했는데 규정을 위반해 자체 음주 측정을 하지 않거나 하고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은 겁니다. 근무 시간에 철저를 기해도 정말 그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조금 소리만 나도 인근 지역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데 그런 상태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수원은 상시적으로 하는 자체 음주 측정을 제3자가 아닌 업무상 동료 등이 하도록 해 애초부터 형식적이었습니다. 규제기관에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동료들끼리 상호 측정을 해주는 부분이더라고요. 두 분 다 음주를 하면은 두 분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봐주는 그런 관행이 있지 않을까. 원전을 상시로 점검하는 정비원의 음주 관리는 더욱 허술했습니다. 운전원들이 하는 형식적인 자체 음주 측정마저 상시적으로 하지 않았고 최근 6년간 3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아무런 통제 없이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종사자들의 음주 근무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만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건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당장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수원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운전원에 대한 자체 음주 측정을 동료가 아닌 제3자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한수원 소속 운전원 21명은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 지역 5개 지정 해수욕장이 오는 13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간포의 오류 고아라 해변, 전촌 솔밭 해변과 나정 고운모래 해변, 양북면의 봉길 대왕암 해변, 양남면 관성 솔밭 해변 등입니다. 개장 기간 동안 피서객의 민원 해결과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마다 공무원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자유한국당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등과 협치하겠다던 애초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60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도의원 19명은 상임위원장 자리 2석 정도를 배분해 줄 것을 자유한국당 의장단에게 요구했고 의장단은 민의에 따라 최대한 협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협치는 없었습니다. 의장단 3자리에 이어 상임위원장 7자리까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독점했습니다. 한국당 도의원들은 본회의 투표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리 양보를 논의했지만 한 석도 내줄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은 없고 회의 규칙대로 60분의 의원들의 그 자유의사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걸로. 의장단의 막판 중재안에 농성 계획까지 철회했던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에 철저하게 속았다며 참담하다는 반응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애초부터 협치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투표에서 확인한 겁니다. 경북도 의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31% 정도 견제 구도가 만들어졌지만 수적 우세를 내세운 한국당의 독주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북도 의회의 원구성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시작부터 한국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극명하게 두드러지면서 순탄치 않은 의회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 지역 시외버스에 이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노사도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회의 결과 경북 시내버스는 매달 33만 원씩, 농어촌버스는 매달 17만 원씩 임금을 올리기로 노사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경북 시외버스에 이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노사도 협상이 타결돼 예고됐던 파업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크레인에 끼어 숨졌고 지난 4월 하청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1월 포스코에서 4명이 질식사한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포스코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지진 안내 코너를 통해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앱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내진 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주소만 입력하면 건축 허가 당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에 속했는지 여부와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자신이 사는 건축물의 내진 여부를 미리 알면 내진 보강 및 대피로 확보 등 사전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포항과 영덕까지 확대되면서 밤사이 열대야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경주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포항과 영덕까지 확대되면서 경북 동해안은 하루 종일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31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이 돼도 습도가 높은 탓에 열기가 쉽게 식지 않겠는데요. 내일 새벽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 21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면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31도에서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1도, 낮이 되면 울릉도 29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긴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주에 처음으로 개장한 천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불국사농협도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출하 농민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불국사 농협은 사업비 91억 원을 들여 불국사 농협 맞은편에 지상 2층, 연면적 2,400여 제곱미터의 직거래 매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울릉경찰서는 주민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울릉군 공무원 5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주민 B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3,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21명에게 3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 50여 대를 동원해 영일대 수욕장 광장에서 퍼레이드와 시승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전기버스와 승용차, 이륜차, 급속, 완속 충전기 14종을 전시해 전기차의 환경성과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홍보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전기차 300대를 보급하고 급속 충전기 3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진학 박람회가 오늘 14일과 15일 포항 만인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수도권 16개 대학과 부산 경남권 10개 대학, 대구 경북권 20개 대학 등이 참여해 입학 전형 설명회와 1:1 진학 상담, 자기소개서 작성, 수시 모집 전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